안녕하세요. 오늘 기대수 일기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은 뭐 제가 위상수학 노트를 좀 나온 거를 좀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이제 측도론을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어떻게 스터디를 할지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영상 기준으로는 그냥 첫 번째부터 다시 보는 걸로 하되 저도 이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영상을 보고, 이거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하면은 이거는 일단은 지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분명히 몇 가지 큰 덩어리들, 어떤 목표가 되는 덩어리들인데 예를 들어서 언제 위성 공간에서 접근 가능한 공간을 어, 갈 수 있는가, 그 조건이 무엇인가 이런 굵직한 목적들이 있고 그리고 어, 축도론 사실은 생각해보면 지금 요맘때 작년 딱 요맘때쯤에 저희가 축도론 하다가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중단하고 이제 해석학을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메꾸면서 온 게 어느덧 한 1년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6월, 7월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다 똑같이 하면 절대 안 되니까 저희가 분명히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구조들을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거를 좀 의견을 좀 수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보면은, 분명히 이제 영상을, 뭔가 무조건 순서대로 면역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도 저희가 알았고. 물론 그게 때로는 유용할 때도 있지만 그 구조가 그리고 어떤 그냥 단순히 영상을 보고 이게 뭐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정확히 세팅을 해두고 지금 이 기대수라는 공부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고 있느냐 이것도 계속 어, 정확히 명시화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조건희 교수님께도 좀 조언을 구해보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다음 주부터 그냥 좀 바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이후로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고, 어, 일단 그 두 선생님께도 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분명히 그거는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영상을 처음부터 순차대로 한 주에 하나씩 그냥 보면서 따라가는데 이게 뭔 소리지 해서 다시 막혀버리는 그 승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문제점은 피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좀 구조들을 가져갈 만한 게 있을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 좀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영상은 순서대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좀 해보니까, 어, 이게 언어 작업이 아예 안 돼 있는 상태에선 뒤에서부터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그 언어 작업을 하는 단계가 나와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것조차, 약간 그런 거지. 오픈셋 정의도 모르면서, 뭐 이제 나중에 오리선 거리와 정리 얘기한다라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앞부분에서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래서 생각할 때는 네, 건너뛸 게 그닥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어 일단은 언어 자체가 익숙해지는 게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뭔 소리지라는 생각 들잖아요. 언어가 익숙해져도. 그러니까 이제 라인 바이 라인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이게 이해랑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 바이 라인을 근데 지금은 라인 바이 라인을 읽는 것조차 그리고 이게 루딘 RCA가 조금 되게 책이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책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데 이거는 그냥 님이 해보면 됨. 약간 이런 식으로 퉁쳐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고민할 부분들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일단은 언어 작업이 처음에는 좀 지루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라는 것을 좀 이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이런 게 위상에서 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거리를 정의하고 싶었구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언어 작업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께 아, 혹시 좋은 예시를 주실 수 있냐라는 부탁을 드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뭔가
위상은 사실 우리가 조금은 익숙했던 거여서 이렇게 뒷부분을 좀 먼저 봐도 괜찮았는데, 어, 지금 측도로는 그런 작업이 많이 안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서.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게 좀 순서대로 나가면서, 네, 일단은 언어 작업하고, 그 다음에 예시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거를 토대로 그냥 해보면서 저희가 그래도 그냥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어, 그, 뭐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기대서 하면서 그냥 굵직굵직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정의랑 그러니까 정의나 명제의 어떤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를 일단은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 숙지할 것. 그게 무슨 뜻인지 뭐 이런 거, 직관이 뭔지 이런 건 잘 몰라도 내가 정의 자체는 명확하게 지금 숙지를 하고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스터디에서도 좀 간간히 저희끼리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일단 일주일 동안 뭔가 그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들은 저희가 숙지를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떤 직관이나 어떤 관찰을 해야 되는지, 뭐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어,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질문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일주일에 영상 하나를 공부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부터는 그게 이제 일주일 안에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급함을 갖지 않고 저희가 그냥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일주일, 이주일 혹은 이걸 해결해야만 다음 것으로 넘어가야만 하느냐에서도 그냥 질문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지금 당장 이걸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면은 질문을 그냥 킵해둔 채로 저희가 킵해두면서 언젠가 뭔가 뒤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저희 그 조광일 교수님이 할 때 일단 뒤에까지 쭉 나가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큰 그림을 봐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너무 뭔가 막혀서 물고 늘어지는 것보다 이 정도 고민했으면 일단은 지금 당장 답을 못 얻겠지만 이 질문은 킵해두고 좀 나아가 보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계속 조율을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음 주부터 일단 측도론을 그냥 첫 번째부터 보기로 하고, 어, 몇 가지 필요 조건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야 되는 거는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를 저희가 숙지하고, 그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어떤 측도론이라는 거를 기대수의 어떤 큰 그림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금 저희가 이것들을 보고 있는가. 그, 그 목적성을 계속 상기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저희 질문들을 어, 남은 그런 어떤 여력으로 최대한 해결하면서 대화를 하고 공유를 해보면서 나아가고 갖고 있는 질문들은 그냥 때로는 킵해두기도 하고 이 정도의 구조들만 있으면은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 쭉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언어가 조금은 쌓여야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나가는 거는 좋고, 뭐 구체적인 예시를 꼭 몇 주 뒤가 아니라 뭐 일단 바로 교수님께 요청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너무 언어 작업만 하면 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승진 선생님께서 뭐 라돈 리코딩 정리나 조건부 기대값 이런 거 보시는데 그것도 이제 측도론의 언어로 구축된 거다 보니까 그런 예시들 같이 보면서 나가도 될 것 같고 저도 실제로 측도론 그때 한 1, 2, 3강 정도 봤을 때 그게 바로 이제 그 라돈 리코딩 정리 구축할 때 쓰는 뭐 랜덤 변수 정의나 거기서 밑으로 파고들면 나오는 게 측도론 1, 2, 3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같이 보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제 승진 선생님이나 사연 선생님, 승진 선생님도 이제 실제로 보고 계시는 맥락에서 직도론이 있고, 그리고 사연 선생님께서도, 연희수 보실 때, 직도론을 보셨던 맥락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쪽으로는 이제 좀, 맥락을 알고 있는 게 좀 전혀 무지한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수학적인 방식으로밖에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시야가 좁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스터디에서 좀 어떤 다양한 맥락들을 나눠주시고 하면은, 여러모로 스터디에 저도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스터디가, 진짜, 스터디 리딩 한답시고 사실은 그러고 있지만, 이게, 절대로 이게 지식적으로 내가 끌고 가는 게 절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면 갈수록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승진 선생님이랑 사연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구나.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리딩을 하는 게 어떤 지식적인 리딩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승진 선생님이랑 사연 선생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보셨느냐, 이런 것도 좀 여쭙고, 나눠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승진 선생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제 책도론의 맥락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어, 저희한테 나눠주시면,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어떻게 보시고 그러면, 계실지를,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천천히 조금, 그, 한 번에 저희가 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좀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우리송 거리와 정리에서 좀 막힌 게 있어요. 저번에 이거 좀 맞는 것 같은데 했었는데 사실 막힌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더 고민을 해보고 좀 해결을 해보다가 나중에 해결이 되면은 그때 제가 좀 공유해보는 방식으로 하고 그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해결을 해보고 일단 공유는 해드리되 지금 해결은 아직 안 됐지만 공유는 좀 해보고 좀 혼자 고민을 더 해보다가 해결이 되면 그때 따로 디스코드에다가 공유를 하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길진 않은데 그냥 좀 간단하게만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FN이라는 연속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토대로 저희가 어떤 거리를 정의를 하기를 뭐 K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K의 N, K죠. KX 빼기 KY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얘가 이제 이 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뭐 급수거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잠시만요. 저희가 그 절대값 거리로서 알고 있는 그 이게 있잖아요. 얘가 만들어내는 거 뭐 T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개가 같느냐 이 문제에서 이 두 개가 둘 다 거리 공간이기 때문에 T랑 뭐 T 프라임이 어떤 포함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뭐 수열이 X로 가면은 D 앱솔루트 거리로 절대값 거리로 가는 거랑 수열이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 급수거리로 수렴하는 거랑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런 사실로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필요충분 조건으로는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같고, 여기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이거는 뭐 되더라 했는데, 이제 제가 막힌 부분은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1번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2번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1번인데, 이게 1번인 건데, 저 1번을 보면은 BN에서는 BN의 클로저 안에 있을 때는 0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BN의 N-1이라고 적긴 했는데 제가 그냥 편의서 그냥 N 플러스 1, 대충 그냥 해놓을게요. M인데 제가 M이라고 할게요. M은 이제 N에 종속되는 어떤 넘버로서 M이에요. 그러니까 M은 N에 대한 함수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 1 플러스 X분의 X라는 게 이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좀 안 맞는 제 생각에는 이게 등가 정보량인가에 대해서 어, 이게 같은 건가 할 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좀 비교를 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조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산 선생님이랑 저번 주에 했던 거는 2번을 토대로 그냥 해버리면은 그냥 말이 돼버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2번을 토대로 해버리면 말이 그냥 되는 건데 저 1번을 저희가 실제로 어떤 받았던 데이터는 저 1번인데 저 1번이 2번인 건가 하면은 1번에서는 또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저거 1로 정말 가는 건가 할 때 1로 안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번으로는 해결을 했는데 1번으로는 해결이 안 됐다. 왜냐면은 네, 그래서 그 작업만 좀 제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1번도 사실은 그냥 매 한 가지 이유인 게 얘도 어차피 그냥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사실은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어디였죠? 이거로써 사실은 같은 게 같은 게 이거랑 뭐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방식을 보일 때 했던 게 fnx를 이제 0과 1 플러스 x분의 x로 한 거를 그대로 해서 저희가 그 상현 선생님이랑 했던 방식대로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을 그냥 보이면은 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저희가 했던 대로. 혹시 그 맨 위에 1번 써주신 FNX 형태에서 네, 네, 저 오른쪽 위에 1번 써놓으신 거 저걸 혹시 1 플러스 D 분의 D 꼴이잖아요. 네. 저거를 바꿔도 되나요? 저거는 바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저게 무조건 그럼, 저것만인 건 네. 그럼 만약에 FNX를 DX, BM 더하기 그러니까 1을 DX, BM으로 쓰면은 2번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요. 잠시만요. 네, 네. 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네, 네. 음, 그럼 X가 BN 클로저 안에 속해 있을 때는 이제 분자가 0이 되고 네. X가 이제 BM X 잠시만요. 음, R 빼기 BM이어야 될 것 같네요. BM 대신에. 아,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요. 네네네. 그러면은 x가 r 빼기 bm 안에 있으면은 첫 번째 항은 0이고 그러면 약분해서 1이 나오니까 요 꼴로 이제 쓰면은 똑같아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거 그림상으로 좀 제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x가 있고, 그 어떤 bn이라는 걸 잡았고, bm이라는 게 있으면, 실제로 뭐, 1 플러스 dx,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dx, b, 잖아요. 고, x는 이렇게 정리되면, 잠시만요. r 빼기 b, 예, r 빼기 bm이죠? r 빼기 네, bm이면은, 밖에선 0이 돼야 돼. 네, 밖에서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저게 밖에서는 저렇게 되고, bm에서는, 잠깐만, 좀 헷갈리네요. 저래가, 코드도 나가고, 일단, 이 값을 더하면은, 더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더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이런 식으로 더했다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죠. 음, 그 bn 안에서는 값이 0이 될 것 같아요. 분자가 0이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지금? 지금 빨간색이 지금 네. 이 값이거든요. 아, 빨간 거. 분모요? 왜냐면, 아, 네네. 네네네. 네. 더 그쵸. 했으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어,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분모는 뭐죠? 분모는 알 빼기 b가 저렇게 되니까, 분모는 또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이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0하고 1로 딱 떨어지나? 아, 아, 아니요. 여기선 그 1이 된다. 사이에서. 네네. 네. 밖에서는 1이고, 여기선 또 0이네요, 그러면. 네. 안에만 그 아, 중간 값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음, 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 근데 또 저게 보면 연속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bn을 딱 벗어날 때 네. 0에서 값이 튀는 것 같거든요. 0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bn 안에서는 0인데 bn의 클로저를 벗어나는 순간 값이 네. 확 튀는 것 같아서요. 저 그래프만으로 봤을 때. 값이 확 튀어요? 지금 다시 봐볼게요. 그러니까 분모가 빨간색이고 네. 분자가 파란색. 아니네요. 밑에, 0에서 시작하니까 아닐 것 같네요. 진짜, 그쵸. 이제, 밑에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자고, 아, 네. 어, 그러면 연속이 될 것 같네요. 네네.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건 적어봐야, 확실히 적어서 해보면은, 근데 될 것 같아요.
해주시는 대로 하면. 네, 근데 그게 근데 이제 그 최현지 교수님이 그때는 fnx를 1 더하기 d분의 d 이렇게 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줘도 음, 1 더하기 d분의 d가 그래서 그 fn을 시그마 합을 했을 때 시리즈 했을 때 그게 이제 절대값 거리랑 같다. 그러니까 절대값 거리랑 가 만들어내는 위상이랑 같다. 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느낀 문제점은 그 1 더하기 d분의 d라는 연속 함수는 0과 1을 분기하지 않는다. 잖아요. 네, 왜냐면 실제로 그냥 진짜 1 플러스 x분의 x가 나와버리니까 어, 자, 네, 그쵸.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게 뭔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의로 바꾼 게 이거를 지금 뭔가 바꿔보니까 이게 되는지 일단 확인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진짜 음, 절대값 거리랑 만들어 놓은 게 같나? 그러면은 네, 뭐 이것만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진짜 싶은데. 근데 정석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1 플러스 x분의 x는 아직 의문이긴 하네요. 그쵸. 저거는 1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함수값을. 그쵸. 그렇죠. x가 커지면 뭐 1에 가까워지겠지만, 잠시만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1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그냥 0과 1 사이면 된다. 네, 0과 1 사이면 그냥 수렴을 하는데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fn이라는 게 수렴을 뭐죠? 정확히는 2분의 k의 fkx 빼기 뭐 그거 있잖아요. 이게 네네, 이게 수렴을 하는데 그게 그 거리가 만들어내는 위상이랑 절대값 거리 위상이랑 같다. 이런 취지로서는 무조건 1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음, 제 취지는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했을 때 실제로 이거를 그때 중점적으로 지금 그 논증을 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네, 이거를 저희가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는 저희가 트리비얼이라고 보였었던 게, 뭐지? 절대값으로 만들어진 거리가, 잠시만요. 이걸로 해야겠다. 어, 절대값으로서 x에 수렴하면은 급수거리로서도 x에 수렴한다. 이거는 트리비얼이었죠. 네, 연속 함수로서. 그래서 이거랑 동치 조건인 게 지금 그, 그, 저기 뭐죠?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급수거리가 뭐 t 개수 루트 안에 포함된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대값 거리로 만드는 거, 이게 급수거리로 만드는 거. 이 관계가 되고, 네, 중요한 건 이제 반대였었는데, 그 반대로 보여야 되는 게, 쌤이 뭐 어떤 급수거리로서 수렴하면은, 쌤이 절대값 거리로서도 수렴하는가. 이거를 저희가 보였었죠. 근데 보이는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렴한다라는 말은 2분의 k의 fk의 x 빼기 fk의 xn 이었고, 그랬을 때 k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얘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x로 간다. 그러면은 x였나요? x로 간다. 그러면은 0으로 네, 가는 걸까요? fkxm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저희가 이렇게 했었나요? 네. 가운데 n이 무한으로 갈 때 x가 아니라 0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그쵸. 0이죠. 네네네네. 네. 잠시만요. 0으로 가는 게 맞았나요? 제가? 아, 그쵸. 맞았죠. 네네네. 그쵸. 네. 왜냐면 이거 네. 자체가 뒤에 xn,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네, 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는 거고, 잠시만요.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거가 되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잠시만요. k를 먼저 무한대로 보내놓고서 n을 무한대로 보낼 테니까 n을 무한대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급수가 0이느냐. 이 얘기였죠. 네.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면은 급수가 0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n을 먼저 무한대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급수를 생각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fkx가 x 빼기 fk xn이 빵으로 가지 빵으로 가야만 한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딱 하나라도 그런 게 아닌 게 존재를 하면은 0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 시그마가 그 급수가. 네. 네. 이런 논리를 썼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논리까지는 이제 그냥 일반론적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 xn x가 나요? 여기까지 이게 어떻게 쓰지? 여기서 저희가 그 우리 손의 보조 정리 같은 걸 썼었죠. 여기서 지금 관건이었던 게 어, 어떤 곳에서는 이제 0 이상이고 그게 아닌 곳에서는 다 0이다. 이 논리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가 반드시 0이 아닌, 그러니까 0보다 큰 포지티브한 게 무조건 1이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음, 그냥 1일 필요가 없이 그냥 포지티브이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래서 뭐 네. 여기가 네. 이제 1, 그러면은 뭐 가령 여기가 이제 1 플러스 x분의 x가 되어버리는 거고 6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은 뭐 1 플러스 x니까 뭔가 1에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은 들겠지만 그냥 1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그 0과 0이 아닌 포지티브가 분리가 되니까 그 사실 논지에서는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네. 저희가 그때 했던 게 그러한 값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0이 아닌 값과 그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게 0이 아닌 값과 0인 값의 그 비교로부터 수렴하지 않는다. 음, 였기 때문에 무조건 저게 1로 고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잃을 필요가 없겠네. 네. 저희가 그때 바깥에서 이제 있는 수열들이기 때문에 걔가 이 포지티브한 이 값으로 수렴할 수 없다. 음, 였었는데 저게 꼭 무조건 1로만 고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냥 그 논리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게 무조건 1이어야만 한다는 강의성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음, 그럼 그러면은, 사실 뭐 그쵸? 1 플러스 x분의 x 꼴일 필요도 없겠네요. 1 플러스 x분의 x분의, 그러니까 1 플러스 d분의 d꼴일 필요도 없고, 그냥 0과 0이 아닌 거를 분리할 수 있고, 그리고 0과 1 사이면 된다. 이 정도면 될 것 네. 같긴 해요. 네. 그 정도면 되겠네요. 음,
그 정도에서는 자유도가 충분히 존재할 것 네, 음,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까 그때, 아까 말씀해주신 그, 그, 그 1 대신 그걸 D에 바꾸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뭘로 하든 되겠네요. 상관없는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가 1, 4이기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음, 네네.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뭐, 좀, 틈틈이 계속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쯤 저는 공유를 그럼 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음, 좀 일단 공유를 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측도론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실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영상 보고 언어 정의랑 이런 걸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전에 봤던 연희수 노트들도 좀 봐서, 네, 공유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냥, 이제, 일단은, 이 기대수에서 측도론을 보는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좀 질문을 좀 던져볼 생각이에요. 지금 1번부터 보아야 하는데 뭘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가? 그거를 좀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좀 맞춰서 좀 동기화하는 과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 하나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위상 공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그,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뭔가 정리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우리 손 거리와 정리처럼. 쓴 하나의 명제로 정리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게 딱 명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뭐, 네, 좀 그런 것부터 좀 시작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뭔지, 도대체, 은 가능한 공간으로 본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정리인 건지, 아니면 그게 음, 쭉 가는 어떤 흐름상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측도론 할 때 되게, 그, 계속, 계속 멍청하게 갖고 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그마 알제브라에다가, 물론 고렐 시그마 알제브라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엄연하게 이제 위상 공간은 아니잖아요. 위상 공간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근데 언제 위상 공간에 접근 가능한 공간을 만들 것인가라는 이제 얘기가 있을 때, 언제 위상 공간이 측도 공간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로 처음엔 생각이 드는데, 위상 공간이 측도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부터 조금 아리까리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냥 좀 처음부터 그냥 일단 멍청한 질문부터 좀 던지는 게 가장 저한테 필요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하고,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게 아까 여쭤본 게 어떤 위상 공간이 접근할 수 있는가 교수님께서 이 말씀 해주셨을 때 이게 측도론이랑 뭔 상관이지? 이거는 위상을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느낌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네, 음, 뭐 그렇죠. 아예 감이 안 오는 상태라서 그럼, 어, 네, 뭐, 사실, 오늘부터 그런 모티베이션을 좀, 한 10시까지만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 위상수학에서 언제 거리화 가능, 위상 공간이 언제 거리 공간이 되는가를 저희가 봤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위상 공간이 언제 미분 가능한 공간이 되는가, 위상 공간이 언제 적분 가능한 공간이 되는가는 사실 뭔가 위상수학의 이야기에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인데, 네, 왜 그게 위상수학에서 이어지지 않고 갑자기 측도론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도 좀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 분명히. 음, 네. 하나 질문을 좀 킵해두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일단 그 승진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측도론으로서의 큰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그 스테이트먼트나 어떤 목표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오늘 봤을 때는 그냥 라돈 니코dim 정리가 FTC 일반화하는 것 같다라는 정도만 느낌을 느꼈고, 근데 라돈 니코dim 정리를 스테이트먼트 보면 절대 연속이어야지 막 이게 이제 그런 조건이 붙는데, 절대 연속인 두 매저가 있을 때 이런 조건이 붙던데, 뭔가 우리 연속 같은 거 정의할 때 그 그 어 연속 함수도 이게 최소한 하우스도르프 돼야지 됐지 않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이게 왜냐면 어, 연속이 그거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네. 근데 뭔가 그런 스테이트먼트 들어갈 때 조금 위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은 그 측도론에서 어, 하는 작업이 일단 라도니코딤 정리는 이제 어떤 측도론으로서의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주소 들었던 게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그 실수 공간을 벗어난 어떤 공간에서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게 실수만의 어떤 고유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게 이제 구체적인 계산으로 가려면은, 음, 저 다변수 미적분학의 그 다변수 해석학에서 보는 그 계산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 분명히 그 언제 미적분학이 기본 정리가 되는지를 가장 추상적인 레벨까지 끌어내리는 게 식도론의 어떤 큰 목표, 가장 최종적인 목표로 일단은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인 레벨에서, 계산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변수 해석학의 그 스톡스 정리였고, 그 둘의 어떤 연결점을 잘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확실히 이거는 어떤 뭔가 구체적인 계산의 레벨에서 저희가 측도론이 뭔가 감히 와닿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은 일단은 들어요. 뭔가 계산을 막 열심히 해서 직관적으로 잘 와닿아가지고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직관적으로 잘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얼마나 추상적으로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를 추상적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뭔가 일단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냥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계산도 실제로 특도론 베이스로 많이 하던데, 그래서 좀 뭔가 계산하려면 또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예시 잡을 수 있는 거. 교수님도 연습 문제 줄 건데 특도론 알아야지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구체화의 여지는 많은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예시나 이 특도론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난 모티베이션 이런 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그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좀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혼자서 그렇게 책 본다고 그렇게 해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위상도 사실 교수님이 이렇게 예시 구체적으로 안 던져줬으면 계속 헤맸을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지도 교수님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많이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테이트먼트를 근데 보고 와야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언어 작업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질문을 지금 뭔가 구체화하는 것보다는 일단 언어 작업을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바로 질문 던질 수도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이제 라인 바이 라인 읽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방향으로 음, 가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궁금한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네. 그래서,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방향을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큰 네, 방향은 무슨 얘기- 이미 네. 교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라돈 니코dim 정리가 사실은 이제 FTC를 일반적인 추상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내려가서 추상화시킬 수 있냐라는 내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도 고민인 건 질문이 잘 안 그러니까 질문이 안 생긴다기보다는 아이고 어디를 물어봐야 되지라는 게 좀 이제 요즘에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여쭤봐야지 될까라는 게 오히려 잘 모르겠어요. 그 질문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요즘엔 고민 중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좋은 질문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네, 모른다고 드는 생각은 일단 좀 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사실 뭐, 스토롬부터는, 이제, 정말, 여태까지도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한번 실패의 맛을 가장 극명하게 봤던 그거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뭔가, 뭔가가 단단히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좀 분명한 것 같은? 내가 지금 하나도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 어, 내가 지금 제대로 갈피를 잡아가는 건가라는 게 가장 극명하게 뭔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멍청한 질문부터 있는 대로 던져보면서 그리고 승진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일단 언어 작업적인 것을 충실히 하면서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언어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았고 할 때, 그러면 이 언어들을 토대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거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하네요. 저도 뭐 중간중간에 하면서 그냥 좀 디스코드에서 이제 교수님께 좀 약간 도움을 요청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그냥 기대수 측도론 노트를 좀 업로드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청을 드리고, 저는 그 노트에서 뭔가, 일단은 뭔가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들은 숙지를 하되, 이거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포인트들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스터디 시간에 좀 나눠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없으면은 녹화는 여기까지 할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